여러분, 살다 보면 거참 시간이 빨리도 가요. 부모님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지, 조카는 언제 이렇게 컸는지, 그리고 주간 김혁희는 언제 71호가 됐는지.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하시고 뿌리시고 구독과 좋아요. 우후! 이번 주 첫 소식은 지난주에 다뤘던 래퍼 카니에 웨스트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새 앨범 돈다의 리스닝 이벤트의 디테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보를 주시기도 했는데 한층 더 자세하게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이 행사가 시카고 솔저필드에서 열렸다고도 했는데요. 시카고가 카니에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선 카니에의 어린 시절의 집을 재현, 건물에는 큰 십자가가 붙어 있었고, 동성애자 차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래퍼 다베이비, 과거의 여성들에게 성적인 문제로 기소된 마릴린 맨슨이 등장해서 앨범의 수록곡인 제이를 불렀습니다. 곡 제목이 깜빵이네요. 이 곡은 실제로는 제이지랑 콜라보를 했던 곡인데, 이번엔 다베이비가 제이지 파트를 불렀고 마릴린 맨슨까지 등장한 건 기독교인인 카니에가 죄사함, 용서에 대한 테마를 보여주려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카니에는 무려 자기 집에 불을 붙이고 근처를 배회하는 과격한 연출도 선을 보였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죠. 노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가 흘러나오는 도중에 현재 이혼 조정 중인 전처 킴 카다시안이 무려 발렌시아 꾸띠르 웨딩드레스로 온몸을 감싸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결합하냐 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킴은 그저 그에게 중요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죠. 그러나 일각에선 다른 견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력한 소식통은 피플지를 통해 킴이 이혼을 신청하고 두 사람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정말 길었다, 킴은 카니와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진전된 것,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진 걸 매우 좋아하고 있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모른다. 저도 이 앨범을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허리케인이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이혼을 신청한 건 킴 카다시안이지만 처음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불륜을 저지른 게 카니에라는 정황이 담긴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에 등장하는 새 여친이 이리나 샤크 아니냐라는 소문도 돌고 있지만 뭐 진실은 알 수 없겠죠. 그리고 단지 이 일만을 이혼의 이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게요. 대통령 선거 출마라든지 트위터 폭언, 불륜, 알코올 등등 카니에게는 워낙 구설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곡은 카니에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증언하고 결혼 생활이 파탄난 건 자기 책임이라는 고백을 담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더 터졌죠. 카니에가 아주 뒷박 쳤다는데요. 카니에는 유니버설은 내 허가 없이 앨범을 발표했고 앨범에서 제일 파트 2를 차단했다 라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유니버설은 노코멘트고요. 그리고 아까 마릴린 맨슨이 카니에 무대에도 서고 피처링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대 시절부터 마릴린 맨슨과 사귀면서 폭력에 시달렸다는 에반 레이첼 우드는 공개 무대에서 이렇게 마릴린 맨슨을 향해 법규를 날렸습니다. 얼마 전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과 탑건 신작이 전부 2022년 개봉으로 일정이 밀렸죠. 팬으로서 정말 아쉽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미션 임파서블 촬영 도중에 톰의 BMW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인 수천 파운드 상당의 물품이 쌓여 있어서 금전적인 피해도 막심하다는데요. 톰의 차를 훔친 절도범의 수법이 정말 기똥차입니다. 범인은 차량의 스마트키 신호를 스캐너로 따서 카피를 뜨고 스마트키가 범위 안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서 차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차가 정차되어 있던 곳은 경찰 본부에서 도보로 2분밖에 안 걸리는 그랜드 호텔 앞이라는데요. 이 짓을 불과 몇 분 만에 해치우고 차를 들고 튀었습니다. 톰의 차량에는 전자추적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결국엔 차를 찾긴 했습니다만 차 안의 물건은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제는 보안팀인데요. 톰 크루즈의 수행기사도 화가 났지만 톰 크루즈만큼 화가 나진 않았다며 톰형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사자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인터넷에는 정작 이 범인을 잡는 게 미션 임파서블일 듯 이라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묘사하는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을 찍으며 정말 화도 많이 내고 돈도 많이 쓰고 잃은 것도 많은 톰형. 그러나 여친을 얻었으니까요, 형님. 영원한 블랙팬서 채드윅 보스만 지난해 8월 28일
4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의 사후 1년이 지나 블랙팬서에 함께 출연한 루피타 뇽호와 어벤져스 동료 마크 러팔로 등의 동료 배우들이 그를 추모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피타는 그의 웃음과 그의 침묵이 똑같이 그리울 줄은 몰랐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체드윅의 기억은 내 안에서 계속될 겁니다. 라는 메시지와 그와 함께했던 사진을 올렸고요. 마크 러팔로는 흑백 사진을 올리며 시간이 이렇게나 빠르다니 믿을 수 없어. 오늘은 널 생각해. 라고 썼으며 비올라 데이비스는 함께 출연했던 영화의 비하인드 컷과 함께 지난해 이날 당신은 이 지구와 우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라고 썼네요. 그 밖에도 조시 게드와 켈리 워싱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체드윅을 추모했습니다. 참 시간이란 게 빨라요. 그쵸?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와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이 로맨틱 액션 어드벤처 영화 고스티드에 출연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이 영화의 플롯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애플 스튜디오와 스카이댄스의 공동 작품으로 로켓맨, 보헤미안 랩소디의 덱스터 플래처가 감독을 맡는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가 워낙에 친밀하고 서로 같은 영화에서 만난 걸 행운으로 여긴다고 밝혔기 때문에 마블 이후 두 사람의 새로운 케미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음악 표절 의혹에 대해 마룬5의 애덤 리바인이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올리비아의 데뷔 앨범 사워에 수록된 Good For You라는 곡인데요. 인기 밴드인 파라모어의 미저리 비즈니스와 너무 비슷해서 표절 의혹이 급부상했었거든요. 두 곡을 나란히 겹치면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여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결국엔 올리비아의 Good For You 크레딧에 파라모어의 헤일리 윌리엄스와 조슈아 팔로가 추가됐고 그 소식이 있고 이튿날 애덤 리바인이 이 소동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작곡이 너무 트리키한 편이고 아티스트는 부주의하게 뭔가를 베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그게 옳지 않을 때도 있다. 최근엔 회색지대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올리비아는 파라모어 건 외에도 사워 프롬 콘서트의 필름 프로모션 사진이 코트니 러브의 라이프 트루 디스 재킷과 흡사한 점도 화제였죠. 저도 좀 관심이 가서 들어보니까요. 음악 하시는 분들만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F샵 마이너와 2로 이어지는 도입부 코드, 사비는 A 메이저인 게 동일했고요. 사비 멜로디를 보면 타겟톤하고 싱코페이션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미국 티네이저 록에서는 자주 쓰는 패턴이라서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가시면 그린데이의 볼러바드 오브 브로큰 드림즈라는 곡을 들어보시면요. 이 곡도 멜로디 타겟톤과 싱코페이션이 동일합니다. 이런 건 참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파라모어가 올리비아의 곡 작곡의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에 벌게 되는 돈의 액수가 25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얼마 전 벤 애플렉이 연인인 제니퍼 로페즈와 제니퍼의 어머니 과달루페 여사와 한 카지노에서 발견이 된 적이 있었죠. 알고 보니까 그게요.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 게임볼 어플인 윈벳의 광고 촬영이었습니다. 광고 영상을 보시면 내용은 대충 어디서든 노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영상에선 벤이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걸으면서 다양한 힌트를 얻어 내기에 도전을 합니다. 이 광고엔 전설적인 농구 선수 샤킬 오닐과 배우 멜빈 그렉도 출연을 했는데요. 이 빨간 옷을 입은 여사님이 바로 제니퍼의 어머니 과달루페 여사 되시겠습니다. 지난주 영상 말미에 보여드렸던 드웨인 존슨과 똑같은 경찰 아저씨 기억나시죠? 이걸 보고 드웨인이 직접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맙소사, 왼쪽의 남자가 더 개쩔잖아 라고 말이죠. 사실상 도플갱어?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된 휴잭맨의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 개봉한 지 4년가량 지났지만 언제 봐도 감동적이죠. 얼마 전 어떤 한 틱톡 사용자가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치매를 앓고 계신 자신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올려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Enjoy it. Wonderful. We'll watch it again. Big smiles. Big smiles. 이걸 본 휴잭맨도 영상을 공유하면서 찰리, 이 영상을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날 미소 짓게 해주셨어요. 저 대신 할아버지를 안아주세요 라고 말했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영화 한 편 보시고 꼭 안아주시는 거 어떨까요? 영국 왕실의 윌리엄과 캐서린 부부가 영국 남동부에 있는 도시 윈저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금이라도 엘리자베스 여왕님 곁에 있기 위해서라는데요. 부부는 현재 런던의 켄싱턴 궁과 노퍽 엠머홀을 오가고 있는 상태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버킹엄 궁을 떠나 이번 하계 휴가 이후 윈저성에 영주할 예정으로 알려졌거든요. 그 이유는 올해 4월 세상을 떠난 남편 필립이 윈저성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해리 왕자와 메건이 결혼식을 올린 곳이 윈저에 있는 프로그모 하우스라는 곳인데요. 윈저 성에서 프로그모 하우스까지는 800m가 채 안 되는 근거리라서 윌리엄 캐서린 부부가 이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95세가 되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더욱 세심하게 돕고 나란 일에 힘쓰겠다는 윌리엄 왕자 부부의 요즘 모습을 보면요. 아무래도 작년 해리 왕자와 메건이 왕실을 이탈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04년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결혼했던 55시간 남편 제이슨 알렉산더가 지난주 일요일 보안 위반 혐의로 미국 내슈빌 공항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죄목은 딱히 밝혀지지 않았고 해당 관할 경찰도 따로 브리핑을 하진 않았는데요. 알아보니까 이 양반이요, 보안 영역에 무단 침입을 했고 즉시 붙잡혀 별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제이슨은 자기 인스타로 라이브를 했고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고 순식간에 수갑을 찼다, 체포되어 있는 게 불편했다 라는 등의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양반이 좀 골 때리는 게 올해 2월에는 음주운전에 약물기구의 무단 사용, 규제 약물 소지 및 거래 유통의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요. 아직 이 사건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젠 뭐 다 알고 있어서 딱히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톰 홀랜드가 젠데이아와의 열애를 인정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죠. 이미 김효캐 커뮤니티에도 게시물을 올렸었는데요. 캡션에 마이 MJ가 최고로 행복한 생일을 보내길, 일어나면 전화줘 라고 썼는데요. 묘하게 젠데이아가 아닌 MJ라고 썼지만 글쎄요. 현재 발렌시아가의 모델을 하고 있는 저스틴 비버의 거대 5개 광고판에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웨스트 할리우드 안다즈 호텔 외벽에 벌어진 이 참혹한 사건은 원래 킴 카다시안의 속옷 브랜드 스킴스 광고를 발렌시아 광고로 교체하는 도중에 벌어진 것으로 밤에는 이렇게 라이트업까지 되면서 아름답게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제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미스테리오 제이크 질레날이 자신이 연기한 미스테리오를 흉내내는 남자와 우연히 조우한 사진을 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요일의 남자인 저는 여전히 짜파게티의 PPL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사천 짜파게티로 일요일 점심을 달려보겠습니다. 그것도 뽀글이로요. 장안의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김효캐 리뷰도 빼놓으시면 섭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캐진이 연예동산 주간 김효캐의 K였습니다.